왓썹 부동산 레시피 현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입하가 지나고 5월이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구독자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돈이냐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또 대학생들 이제 전세, 월세 등 좀 임대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럴 때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래서 저 현셰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고고! 네, 우선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각각 시도, 조례에 정한 요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에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요율에 따르되 부가세는 또 따로 별도로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급 시기 또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의 중개 수수료율 표인데요. 딱 봐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계산기만 있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인 경우는 이 매매 가격에 이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그 금액이 한도액을 넘었다면 한도액만큼, 혹은 이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거나 이 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그 금액 내에서 협의해서 주시면 됩니다. 교환인 경우 이 두 대상물 중 이 금액이 더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으로 그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임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세인 경우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요. 보증금에 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이 상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 보증금 곱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서 계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별도의 상한 요율이 있는데요. 매매나 교환일 경우는 0.5%, 또 임대차 등일 경우는 0.4%가 상한 요율입니다. 추가로 더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개 수수료는 한쪽만 내는 게 아닌 양쪽 다 내야 합니다. 매매일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일 경우는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중개업자는 양쪽에서 둘 다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둘째, 이 중개 수수료를 더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중개업자가 더 달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걸리게 됩니다. 셋째, 이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는 협의한 대로 이 지급하기만 하면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잔금 처리가 되고 나서 지급해 주는 게 좀 더 낫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돈을 일찍 받게 되면은 일 처리를 대충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넷째, 당연한 얘기지만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당사자가 한 사정으로 인해서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부동산 레시피.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요새는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만 검색해서 조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주는 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 월세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달란 대로 그렇게 그냥 줬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또 궁금해하실 만한 또 정보를 찾아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레시피 현셰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